위에 빨간 거 숫자도 바뀌었어 시간? 들었어? 어. 못 들었어 막. 들었어. 뭐야? 대박. 어떻게 알았대? 사진으로는 약간 비디오로 만들었네. 아니야, 장난한 거 아니야. 진짜로 장난한 거 아니야. 대박. 뭐 어떻게 하나 찾아냈대? 알아. 갑시다. 얘들아, 이제 잘 거야. 나도 못 올라갈 거야. 알았어, 여기 올라와. 그래, 같이 이불 잘 덮고. 얘들아, 날씨 추우니까 오늘 밤에 이불 잘 덮고 자야 된다. 20도래잖아. 서원이도. 아, 10도 더 높다. 옳지. 바지 넣고. 그거 이나 괜찮아? 바지 넣었어? 바람 안 들어가게? 이 순간 선물로 얘들아, 또 사랑해. 어. 잘 자. 어. 좋은 꿈 꾸고. 이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불이 꼬였어. 비디오 하는데 이게 뭐야? 어. 이렇게 해야 같이 자지. 거꾸로네. 됐어. 이렇게 하다 다시. 읽어. 어. 오케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생명의 탄생. 귀여운 아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그리고 아기는 어디로 나올까요? 왜 어른이 되어야 아기를 낳을까요? 넓고 넓은 밤하늘에 별 마을이 있었어요. 별 마을에는 별 식구들이 모여 살았어요. 파랑 별이네도 있고 초록 별이네도 있었어요. 남색 별이네랑 보라 별이네도 살았어요. 집집마다 엄마 별, 아빠 별, 아기 별들이 오순도순 살았어요. 아기 별 빨강이랑 노랑이만 외톨이였어요. 나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빨강이는 다른 아기 별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형이랑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노랑이도 다른 아기 별들을 부러워했어요. 빨강이는 자라서 처녀별이 되었어요. 노랑이는 자라서 총각별이 되었어요. 어느 해 봄날 빨강이랑 노랑이는 혼인을 했어요. 빨강이랑 노랑이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우리도 빨리 아기를 낳아요. 아빠 근데 이제는 혼인하고 결혼하고 똑같은 거라 했었지. 응, 같은 말이야.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한 가족이 된 거야. 읽어. 우리도 빨리 아기를 낳아요. 빨강이랑 노랑이는 짝짓기를 했어요. 노랑이 아기씨들이 빨강이 뱃속에 있는 아기집으로 힘차게 달려갔어요. 빨강이 아기집에는 빨강이 아기씨도 있었어요. 노랑이 아기씨는 빨강이 아기씨와 한 몸이 되었어요. 아기별이 되었어요. 아기별들은 아기집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아기별들은 아기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눈도 생기고 손도 생겨났어요. 노랑이는 빨강이를 잘 살펴봤어요. 6달이 지났어요. 빨강이 배가 불룩해졌어요. 아기들아, 잘 있니? 노랑이가 빨강이 배에 귀를 갖다 댔어요. 아기별들이 꼼지락거렸어요. 야, 아기 숨소리가 들린다. 노랑이는 참 신기했어요. 아기 별들은 쑥쑥 자랐어요. 빨강이 배도 점점 더 불러왔어요. 아기 별들은 아기집 속이 답답해졌어요. 아기 별들은 힘껏 발길질을 했어요. 블룩블룩. 아기들이 움직여요. 빨강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야, 정말이네. 노랑이도 빨강이 배에 손을 대고 좋아했어요. 10달이 지났어요. 아야. 빨강이가 배를 끌어안고 소리쳤어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노랑이가 빨강이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고 배야. 빨강이는 배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노랑이가 땀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아기 집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빨강이는 힘껏 힘을 주었어요. 아기 별들도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네, 네. 드디어 아기 별들이 태어났어요. 빨강이는 엄마가 되었어요. 노랑이는 아빠가 되었어요. 아기들이 우리를 쏙 빼닮았어요. 빨강이가 아기 별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노랑 아빠 근데 왜 가족끼리는 못 결혼해? 가족끼리는 왜 못 결혼하느냐? 이거 좀 어려운데. 좀 더 커야지 말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족끼리는 쉽게 얘기하면 가족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 그러면 아픈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다른 남하고, 가족 아닌 남하고 결혼해야 돼. 왜냐면 가족은 엄마 아빠가 같아 안 같아? 맞다. 같잖아. 가자. 가족이니까 니네 엄마 아빠가 달라? 너 엄마 아빠 다르고 너 엄마 아빠 달라? 아니, 엄마 아빠가 같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너희들이 엄마 유전자 반 아빠 유전자 반 합쳐져 가지고 아기씨 만나서 합쳐져 가지고 너희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의 유전자는 많이 비슷해 안 비슷해? 많이 비슷하지. 엄마 아빠의 유전자하고 너의 유전자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우리 가족이랑 유전자가 좀 달라 안 달라? 어? 안 달라. 다르지. 다른 가족은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르잖아. 우리 가족이랑.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랑 유전자 성격에도 다르게. 다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같은 가족끼리 하면 유전자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 유전자. 그래서 몸이 아픈 애기들이 태어난다고. 아까처럼 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난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유전자가 서로 같으니까 유전자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나 알겠다. 그럴 위험이 높아. 남자랑 결혼?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법으로도 도둑 경찰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나쁜 사람. 그런 식으로 나라의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에도 가족끼리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 그래? 그래서 못하는 거야. 알겠어? 조금 어려워. 좀 더 크면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좀 크면 그때 아빠가 그때 또 물어봐. 그때 또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응. 이나 대답이 됐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까? 어디까지 읽었어? 아기들이 우리를 쏙 빼닮았어요. 빨강이가 아기별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노랑이도 아기별들을 안고 싱글벙글했어요. 아기별들이 돌을 맞았어요. 별마을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반짝반짝 아기별 어떻게 생겨났나요? 엄마 몸속 아기씨, 아빠 몸속 아기씨 서로 만나 생겼지. 반짝반짝 아기별 어디서 왔나요? 반짝반짝 엄마별 뱃속에서 나왔지. 반짝반짝 아기별 어디로 나왔나요? 엄마 뱃속 아기집 문을 열고 나왔지. 별마을 식구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아기 별들도 방긋방긋 웃었어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후손을 남겨요. 식물은 씨앗을 퍼뜨리고 동물은 알이나 새끼를 낳아서 무리를 늘려가요. 사람도 아기를 낳아서 무리를 늘려가지요. 아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아기는 아버지의 아기씨가 어머니의 아기씨와 만나면 생겨나요. 이것을 수정이라고 해요.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동물마다 달라요. 물고기나 개구리는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수컷이 알 위에 아기씨를 뿌려요. 몸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과 같은 젖먹이 동물은
암컷의 몸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요. 수정이 되면 아기는 어머니 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해요. (1) 개와 같은 젖먹이 동물은 새끼를 낳아서 무리를 늘려가요. (2) 암캐는 몸속에 아기집이 있어요. 수캐는 아기씨를 만드는 곳이 몸 밖으로 나와 있어요. 수캐의 아기씨가 암캐의 몸속에 들어가서 암캐의 아기씨가 만나면 새끼가 생겨나죠. 이것을 수정이라고 해요. 수정이 이루어지면 새끼는 어미 몸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요. 뱃속에 있는 새끼는 물에 쌓여 안전하게 보호돼요. 어미와 새끼는 탯줄로 이어져 있어요. 어미는 새끼에게 탯줄로 영양분과 산소를 전해주지요. 새끼가 뱃속에서 자라는 시간은 동물마다 달라요. 개나 고양이는 보통 2달 만에 태어나지요. 8. 어미개의 몸속에는 새끼가 나오는 길이 있어요.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개는 새끼를 깨끗이 핥아주지요. 아기는 어디로 나올까요? 어머니 다리 사이에는 아기가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질이라고 해요. 질은 보통 때는 아기집을 지키느라고 닫혀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크게 늘어나지요.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거나 망태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질로 나왔으니까요. 왜 어른이 되어야 아기를 낳을까요? 송아지나 강아지는 새끼를 못 낳아요. 사람도 아기를 낳으려면 어른이 되어야 해요. 아기씨도 자라야 하고 아기집도 튼튼하게 자라야 하니까요. 또 아기가 먹을 젖도 나와야 하고 아기를 업어줄 힘도 생겨야 하니까요.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아기집이 있어요. 자궁이라고도 하지요. 아기집에는 난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기씨들이 자라고 있지요. 남자는 아기씨를 만드는 곳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곳을 불알이라고도 하고 고환이라고도 해요. 불알에서 만들어지는 아기씨는 정자라고 해요. 왜 아기집은 여자 몸속에 있을까요? 아기집이 뱃속에 있는 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달라요. 왜 어른의 성기에는 털이 날까요? 우리 몸에선 털이 나는 곳은 다 중요한 곳이에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머리가 뜨거운 햇볕에 그냥 드러나겠지요? 눈썹이 없으면 눈에 먼지가 잘 들어가겠지요? 어른의 성기에 털이 나는 까닭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만드는 곳이니까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성기는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똥 오줌을 누는 곳과 가까이 있어서 나쁜 병균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주 씻어야 해요. 또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성기의 살갗은 매우 약해서 병들기 쉬우니까요. 울퉁불퉁 매끌매끌 살갗과 느낌. 우리는 살갗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에 손을 대도 뜨거운 걸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목덜미나 겨드랑이는 간지럼을 잘 탈까요? 깊은 산속에 할아버지 도깨비와 꼬마 도깨비가 살았어요. 자, 오늘은 약초를 캐러 가자. 할아버지 도깨비가 말했어요. 에이, 싫어요. 요술을 배우고 싶어요. 꼬마 도깨비가 떼를 썼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할아버지 도깨비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치,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될 텐데. 꼬마 도깨비가 투덜거렸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드르렁 쿨쿨. 할아버지 도깨비가 낮잠을 잤어요. 살금살금. 꼬마 도깨비는 살그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슬쩍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들었어요. 잠깐만 쓰고 갖다 놔야지. 꼬마 도깨비는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꼬마 도깨비는 동물들을 찾아갔어요. 얘들아, 내가 요술을 보여줄게. 꼬마 도깨비는 으스대면서 말했어요. 네가? 무슨 재주로? 동물들이 모두 웃었어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잖아. 꼬마 도깨비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럼 나처럼 두꺼비로 변할 수 있어? 두꺼비가 물었어요. 있고 말고 수리수리 엉금엉금 두꺼비로 변해라. 얍! 꼬마 두꺼비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펑! 꼬마 도깨비는 두꺼비로 변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어라? 등이 매끌매끌하잖아? 다람쥐가 꼬마 도깨비 등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동물들이 깔깔깔 웃었어요. 꼬마 도깨비는 두꺼비 등을 만져보았어요. 두꺼비 등은 우툴투툴하구나. 그럼 다람쥐로 변해볼게. 수리수리 쪼르르르 다람쥐로 변해라. 얍! 꼬마 도깨비는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펑! 꼬마 도깨비는 다람쥐로 변했어요. 그런데 또 어딘가 이상했어요. 여우가 꼬마 도깨비 털을 만져보았어요. 아, 따가워. 털이 뾰족뾰족하잖아. 여우는 얼른 손을 뗐어요. 꼬마 도깨비는 다람쥐 털을 만져보았어요. 다람쥐 털은 참 보들보들하구나. 꼬마 도깨비가 말했어요. 동물은 좀 힘들어. 딴 걸로는 잘 변할 수 있어. 꼬마 도깨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불로 변할 수 있어? 여우가 말했어요. 있고 말고 수리수리 활활 불로 변해라. 얍! 꼬마 도깨비는 방망이를 힘껏 두드렸어요. 펑! 꼬마 도깨비는 불로 변했어요. 이야, 신기하다. 동물들은 모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꼬마 도깨비는 우쭐해졌어요. 아이, 차가워. 차가운 불이 어디 있어? 고슴도치가 손을 대보더니 입을 비축거렸어요. 정말 불이 하나도 안 뜨거워. 다른 동물들도 손을 대보았어요. 얼레리 꼴레리 불이 차대요. 안 뜨겁대요. 동물들이 꼬마 도깨비를 놀려댔어요. 그럼 다른 걸로 해볼래. 꼬마 도깨비가 약이 올라서 말했어요. 그럼 통나무로 변할 수 있어? 너구리가 말했어요. 있고 말고 수리수리 둥글둥글 통나무로 변해라. 얍! 꼬마 도깨비는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펑! 꼬마 도깨비는 통나무로 변했어요. 이야, 진짜 나무 같네. 다람쥐가 쪼르르 통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어? 통나무가 물렁물렁하잖아. 다람쥐가 휘청거렸어요. 얼레리 꼴레리 통나무가 물렁하대요. 반죽 같대요. 동물들이 놀려댔어요. 흥! 모두 나를 놀렸지? 혼내줄 테야. 수리수리 주룩주룩 비야 내려라. 얍! 꼬마 도깨비는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쏴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꼬마 도깨비만 흠뻑 젖었어요. 꼬마 도깨비는 울상이 되었어요. 아유, 축축해. 꼬마 도깨비는 할 수 없이 할아버지 도깨비한테 갔어요. 그것 봐라. 요술을 배우려면 더 커야 한단다. 할아버지 도깨비가 빗물을 닦아주었어요. 꼬마 도깨비 몸이 보송보송해졌어요. 우리는 살갗으로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살갗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 느낄까요? 살갗은 늘 신호를 보낸답니다. 왜 신호를 보낼까요? 살갗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우리는 살갗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몸을 보살피지요. 목덜미나 겨드랑이는 간지럼을 잘 타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잘 지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대도 몸을 움츠리게 되지요. 더위를 느끼는 것은 몸을 벗어서 몸을 식히라는 신호이고,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옷을 더 껴입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신호예요. 왜 아기들은 뭐든지 입으로 가져갈까요? 우리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살갗은 엄마 뱃속에서 귀나 눈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갗으로 느끼는 감정이 가장 먼저 발달한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닿는 곳도 말랑말랑한 엄마 젖꼭지예요. 아기들은 무엇이든지 끌어다가 입으로 가져가지요.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아서는 모르기 때문이지요. 살갗에 닿는 느낌이 다 같을까요? 같은 살갗이라도 뺨이나 손이나 발에 닿는 느낌은 느낌이 다 달라요. 목욕탕에 가서 손을 물에 담가보면 별로 안 뜨거운데 온몸을 물속에 담그면 아주 뜨거울 때가 있지요.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줄 때 볼에 우유병을 대보는 것은 볼이 손보다 더 온도를 잘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손으로 만져보고 싶을까요? 눈으로 보아서는 옷이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기 어려워요. 손으로 만져보아야 알 수 있지요. 눈이 먼 사람들은 손으로 더듬어서 사물을 잘 알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만들었지요. 점자책은 오톨도톨한 점을 손으로 더듬어서 읽는답니다. 손톱이라 발톱은 잘라도 왜 안 아플까요? 우리 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살갗은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매우 아프지요. 하지만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은 가위로 잘라도 아프지 않아요. 만약에 손톱이나 발톱을 자를 때 아프다면 손톱도 발톱도 못 자르고 내버려 둬야 할 거예요. 뜨거운 것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손을 대도 안 뜨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마냥 불 위에 대고 있겠지요. 그러면 금세 손을 대고 말 거예요. 눈밭에서 차가움을 못 느껴도 마찬가지랍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도 모를 거예요. 뜨거운 것을 뜨겁게 느끼고 차가운 것을 차갑게 느껴야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축축한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저귀를 차야 하는 아기들은 축축한 걸 잘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기저귀가 젖었다고 울어야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지요.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워요. 점자책은 오톨도톨해요. 강아지 털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옷이랑 요가 젖어서 축축해요. 손발이 시려워요. 매운 꿀은 없나요? 혀와 맛.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맛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보고 맛을 느끼지요. 혀로 어떤 맛을 느낄까요? 넓고 넓은 바닷속에 거북 식구가 살았어요. 거북들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에요. 에이, 이제 짠 음식은 먹기 싫어. 막내 거북이 밥투정을 했어요. 그래, 바다에서 나는 음식은 먹기 싫어. 나도.
다른 거북들도 투정을 부렸어요. 그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구해올게. 형 거북이 동생들을 달랬어요. 형 거북은 부지런히 땅으로 올라왔어요. 아이 눈부셔. 땅은 참 따뜻하구나. 거북이 두리번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캥캥, 너는 누구니? 여우가 폴짝 튀어나왔어요. 나는 거북이야. 바다에서 왔어. 땅에서 나는 음식을 구하러 왔어. 거북이 말했어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음식 맛을 보여줄게. 여우는 거북을 놀려줄 생각이었어요. 여우는 거북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꿀벌이야. 먹어봐. 여우가 벌꿀을 내밀었어요. 짭짭짭 꿀꺽. 거북은 꿀을 먹었어요. 이야,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거북이 물었어요. 매운맛이야. 여우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이거는 고추야. 고추는 단맛이 나. 여우가 고추를 따주었어요. 여우야, 너도 먹어. 거북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단맛을 싫어해. 여우가 팔을 휘휘 내저었어요. 거북은 고추를 덥석 깨물었어요. 화끈화끈. 입에서 불이 난 것 같았어요. 오, 달다. 거북은 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거는 석류야. 쓴맛이 나. 여우가 석류를 따주었어요. 우적우적. 거북은 석류를 깨물었어요. 아유 써. 거북이 눈을 질끈 감고 목을 움츠렸어요. 이거는 쓴박이야. 신맛이 나. 여우가 쓴바귀를 캐주었어요. 아작아작. 거북은 쓴바귀를 깨물었어요. 돼! 아이고 시다. 거북은 쓴바귀를 뱉었어요. 이거는 땡감이야. 고소해. 여우가 감을 따주었어요. 돼! 아이고 고소해. 거북은 땡감을 뱉었어요. 처음 먹는 거라 더 고소할 거야. 그럼 맛있는 음식을 많이 구해가. 여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버렸어요. 거북은 음식을 구하러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토끼네 집에 이르렀어요. 토끼들이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바다에서 온 거북이야. 맛있는 음식을 구하러 왔어. 거북이 말했어요. 그래? 어서 와. 어서 이리 와. 토끼들은 거북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토끼들이 푸짐하게 상을 차렸어요. 이거는 감이야. 흰 토끼가 감을 가리켰어요. 에이, 감은 고소해서 싫어. 거북이 말했어요. 감이 고소하다고? 토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고추를 먹어봐. 잿빛 토끼가 고추를 집어주었어요. 에이, 고추는 달아서 싫어. 거북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추가 달다고? 토끼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매운맛이 좋아. 매운 꿀은 없니? 거북이 물었어요. 매운 꿀이라고? 토끼들이 모두 웃었어요. 바닷속에서는 맛이 뒤죽박죽인가 봐. 우리는 감은 떫고 고추는 맵고 꿀은 달다고 해. 검정토끼가 말했어요. 오라, 여우한테 속았구나. 거북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거북은 여우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거북은 여우를 찾아갔어요. 여우야, 달콤한 꿀떡을 얻어왔어. 캥캥, 참말이야? 여우는 꿀떡을 입안에 가득 넣었어요. 우물우물 쩝쩝, 우물우물 꿀꺽. 아이고 매워라. 여우가 팔딱팔딱 뛰었어요. 소금은 짭짤짭짤 짠맛, 벌꿀은 달콤달콤 단맛,
석류는 시큼시큼 신맛, 쓴바귀는 쌉쌀쌉쌀 쓴맛, 땡감은 뿌덕뿌덕 떫은 맛, 꿀떡 속에 넣은 고추는 매콤매콤 매운맛. 거북은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어떤 맛을 느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저마다 다른 맛과 냄새를 지니고 있어요. 음식은 제 성질을 맛과 냄새로 드러내지요. 우리는 맛을 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알아내요. 왜 음식은 간이 맞아야 맛있을까요? 짠맛은 매우 중요한 맛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의 피 속에 소금기가 있어요. 우리는 몸에 소금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에 소금기가 알맞게 들어가야 맛이 있다고 느끼지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 되면 짠 음식을 자꾸 찾게 돼요. 우리 몸에 있던 소금기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어서 채우라는 신호예요. 짠맛이 나요. 젓갈, 소금에 절인 배추, 소금에 절인 고등어, 소금, 간장. 왜 단맛은 누구나 좋아할까요? 오랜 옛날에는 단맛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단맛을 모르면 나무 열매가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알아낼 수 없었으니까요. 잘 여문 당근이나 감자를 씹어보세요. 달짝지근한 맛이 나지요. 잘 익은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도 잘 여물어야 단맛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것은 잘 여문 것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떫은 맛이 나요. 감, 고염, 도토리, 밤, 호두. 단맛이 나요. 꿀, 감초, 엿, 사탕, 참외, 수박, 복숭아, 대추. 왜 음식은 때에 따라 맛이 다를까요? 같은 음식이라도 오랜만에 먹으면 맛이 좋지만 자주 먹으면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음식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왔으니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지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음식을 보면 입맛이 당기고 필요 없는 음식을 보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매운맛이 나요. 생강, 파, 고추, 고춧가루, 양파, 마늘. 신맛이 나요. 귤, 딸기, 매실, 모과, 석류, 탱자, 살구.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몸에 좋을까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음식이나 화학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몸이 스스로 추스리는 힘을 잃게 돼요. 입맛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처럼 많이 먹으면 해로운 음식도 자꾸 먹고 싶어져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은 이도 썩게 하고 살도 찌니까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입맛을 잃지 않아야 몸이 튼튼해진답니다. 쓴맛이 나요. 더덕, 쑥, 한약, 약, 냉이, 쓴바귀, 도라지.